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힘내시고 정신없이 봐야 되겠네. 이제 51번부터 6시까지 약속 못 지키겠네. 이제 진짜 처음에 초반에 너무 시간이 끌었네. 자, 51번 문제부터 봅니다. 지방세법상 기한후 신고와 수송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 기한후 신고와 수송 신고는 최근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개정 내용들이 계속 있었어가지고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한후 신고, 수송 신고입니다.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났는데도 뒤늦게 신고하여 신고 기한 내 신고를 제출했는데 또 잘못 신고해가지고 뒤늦게 자수해서 광명 찾아요. 수송신고. 이렇게 기한후 신고, 수송신고는 하게 되면 혜택을 주게 되는데요. 먼저 어떤 거냐. 1번 질문부터 봅니다.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자체 장이 결정하여 통제하기 전까지 기한을 신고할 수 있다. 그렇죠.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기한후 신고고,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하는 게 수송신고고요.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요. 그래서 신고기한 지나면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가지고 납세 고지서 발부하겠죠. 그 전까지, 통지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한후 신고 또는 수송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기간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기한후 신고나 수송 신고는 신고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에 관한 거니까 기한후 신고, 수송 신고. 그러니까 납부지연 가산세 요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 안 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적용 안 한다는 게 뭐냐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감면 받을 수 있다는데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후 신고했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를 기한에 따라 깎아줍니다. 그래서 다시요.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날부터 1개월 내 만약에 수송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 수송 신고하면 75%, 3개월 초과 6개월 내면 50%,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식으로 해서 1년 6개월 초과 2년 내 같으면 10%까지 쭉 감면을 해줍니다. 수송신고. 또 기한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 같으면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 같으면 20%, 50, 30, 20% 이렇게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자, 수송신고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이렇게 감면해 주고요. 1개월 내 같으면 90% 감면이요. 이런 것 좀 외워두시고. 근데 둘 다 기한후 신고나 수송신고는 둘 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감면받을 수 있다?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답이 엉뚱한 들어가 있네. 죄송합니다. 제가 PPT가 저게 오늘 같은 말썽을 피우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3번 지문, 그래서 3번 지문 맞고요. 4번 지문 보세요, 여러분들.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초과 3개월 내에 기한후 신고했다.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30%요. 1개월 내 같으면 50% 감면. 자, 기한후 신고 1개월 초과 3개월 내 같으면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면 20%. 그래서 기한후 신고는 여러분이요 30, 그 다음에 50, 30, 20%입니다. 그래서 여기 1개월 초과 3개월 내 기한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30% 감면입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내면 20%고요. 자, 1개월 이내 같으면 50%이고 50, 30, 20% 이렇게 감면해 줍니다. 감면율은 좀 기한후 신고 정도 감면율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그 지방세, 과세품과 세,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기한후 신고 제출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방세, 과세품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결정하여 그 기한후 신고일부터 3개월 내에 지자체장이 그 지방세, 과세품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눈에 기두시고 2번 하여튼 기한후 신고나 수송 신고 이거 무신고 가산세,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30, 20 깎아주고 그 다음에 기한후 수송 신고하면 뭐 90%부터 해가지고 쭉 감면을 해주는데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해주지 않는다는 거.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데 언제까지? 결정 통지 전까지. 수송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한 자가 과소 신고했을 때 하는 건데 이거는
역시 경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51번, 2번 정답이고 52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부가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요, 1번 지문 보니까 부담부 등에 따라서 증여세와 함께 과세되는 양도세 제척기간은 증여세와 다르다 그랬는데, 우리 제척기간이요, 제척기간 여러분 보시면 상속세, 증여세,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같이 갑니다. 15년, 15년, 10년 같이 가요. 다르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이거 자, 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 무신고한 경우에 지방세 제척기간은 7년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속이나 그냥 무신고가 아니라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원래 7년인데 어떤 것 사안과 결합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그때는 몇 년이라고요? 10년입니다. 이거 10년. 그래서 10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체납 지방세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자, 지방세 소멸시 5천만 원 미만은 5년, 5천만 원 이상은 몇 년? 10년입니다. 이거. 그래서 3번이 옳으네요, 여러분들. 네,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니까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도가 있다 없다? 예? 있습니다. 제척기간에 중단과 정지가 없는 거지.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도가 있습니다. 아까 정리해드렸어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이런 것들 세금 내란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 중단합니다. 소멸시효는 있고 제척기간은 없고. 5번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양도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제척기간, 양도세 같은 일반 국세 제척기간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여러분 10년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척기간 빨리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거냐면 이건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척기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제척기간은 세금을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 지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고, 그래서 납세무 소멸 사유가 됩니다. 제척 기간에는 중단과 정지 제도가 없습니다.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지도 없고요. 제척 기간 우리 한번 봅니다. 자, 쭉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먼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그 경험과 받았다. 사기쳤다 그러면 자, 지방세에서요. 지방세에서 사기쳤다 그러면 제척기간 몇 년입니까? 이거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신고,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다만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그냥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는데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뭐 명의신탁 약정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몇 년? 10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적으로 기타 나머지는 일반적으로는 5년의 제척기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제척기간 10년, 7년, 5년입니다. 이렇게. 근데 일반 국세요.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는 자 보시면 사기쳤다 몇 년입니까, 여러분? 10년입니다. 자, 근데 그리고 무신고는 몇 년? 7년. 기타 몇 년? 5년. 그래서 10년, 7년, 5년입니다. 다만 여기에거래요. 여기에거래에서 국세에서 역외거래의 경우에 여기에거래의 경우에 사기쳤다 몇 년? 15년. 여기에거래인데 여기에거래. 자, 인데 무신고는 몇 년이냐? 10년. 그 다음에 여기에거래인데 자, 국세에서 여기에거래인데 일반적인 경우 몇 년? 7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일반 국세는 하여튼 10년, 7년, 5년입니다. 양도소득세, 사기 이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감받았어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근데 여기에 거래의 경우는 15년, 10년, 7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상속세나 증여세요. 상속세, 증여세. 또 부담부 증여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소득세, 양도세 같은 애들은
부담보증의 경우에 증여자한테는 양도세가 부과되고 수증자한테는 증여세가 부과되잖아요. 채무인수익 이외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되고, 이럴 때 부담보증의 소득세는 증여세하고 똑같습니다. 15년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 이렇게 해서 15년, 15년, 10년 이렇게 됩니다. 15년, 15년, 10년 같이 가요. 상속세, 증여세하고 부담보증여시 소득세는. 자,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이요. 소멸시효 기간은 여러분 보세요. 소멸시효 기간. 지방세 소멸시효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는 소멸시효 몇 년? 5년이고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국세는 여러분요. 국세는 금액이 달라져요.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몇 년? 5년. 5억 원 이상의 5억 원부터 이상의 국세는 소멸시효가 몇 년? 10년간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더 이상 부과하지 않고요. 부과할 수 없고요. 자, 그다음에서 소멸시효 기간. 아까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사유도 봤는데, 특히 중단 사유. 아까 세금 내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 중단하고요.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몇 페이지로 가냐면, 몇 번을 보냐면 52번은 이렇게 해서 3번이 옳고요. 그 다음에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53번 문제. 다음은 현행 부동산 세법의 물납과 분할납부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거였습니다. 여러분, 물납과 분할납부는 반드시 우리가 항상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런데 1번이요. 취득세와 등록면에서는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물납, 분할납부 다 안 돼요. 2번 재산세는 관할구역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허용되지만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 안 돼요.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재산세만. 어떤 걸로 물납하느냐? 부동산이긴 한데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물납 가능하고요. 국세에서 물납은 상속세만 가능합니다. 3번이요. 납부월세액이 1,400만 원인 경우 최대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산세 700만 원이고 양도세 400만 원이다. 자, 우리 재산세, 종부세요. 특히 재산세 분할납부요. 얘는 500 이하, 500 초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납부니까 원래 납기내 최소 얼마? 250 내놓고 나머지게요. 그러니까 납부월세액이 400일 때 재산세는 최대 분납가능 금액 150만 원이고 150만 원. 4를 외우라고 그랬어요. 종부세도 똑같아요. 150. 그 다음에 500만 원 추가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재산세 납부월세액이 1,400이면 최대 분납가능 금액 700.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2,000 이하, 2,000 초과로 나눠서 2,000만 원 이하일 때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납기내 최소는 얼마? 1,000 내고 나머지요. 1,400일 때 얼마? 400만 원. 아까 나왔지만 1,800이면 800. 이렇게 최대 분납 가능합니다. 3번 맞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월세액이 각각 400만 원인 경우에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맞습니까, 여러분? 일단 재산세 납부월세액이 500 이하일 때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납부월세액 400일 때 4를 의라고 그랬죠? 납기내 토지분이니까 납기가 원래 언제요? 9월 16일, 9월 30일. 납기내 원래 얼마 내고? 25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요? 예? 몇 개월 내? 2개월 내에 자, 나눠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완전히 틀렸죠? 납부월세액이 400이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 있으면 납부월세액이 400이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아니죠? 토지분은 원래 납기가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니까 요 원래 납기 내에는 자, 어떻든 간에 얼마 내고? 250만 원 내고,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11월 30일까지는 자, 얼마를 납부할 수 있고요? 납부월세액이 400일 때는 아예 외우러 들어가니까 15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250 내고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150만 원 분할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분일 때 일단 납기는 무조건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인데
자, 그래서 요 원래 납기내 400일 때 250만 원 납부하고 최대 얼마요? 150만 원까지 납부기 한 지는 몇 개월 내? 6개월 내. 자, 하나요?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틀린 부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종부세 납기내 250 내는 종부세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500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이니까 400일 때 250만 원 차감한 금액이니까 일단 250만 원 납기내 최소한 내놓고 400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이니까 150만 원까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제는 몇 개월? 6개월.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입니다.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6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틀린 부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재산세를 물납하면 납기내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입니다. 틀렸고요. 54번 문제 봅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의 기산점이 되는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일을 취득시로 한다. 원래 국수공판법 유상취득은 취득시 언제로 해요? 원래는 사실상 잔금지일인데 여기서는 왜 그래요? 무상으로 취득했으니까 언제다? 계약일입니다. 무상 취득은 계약일이야. 그래서 유상인지 무상인지 잘 보셔야 돼요. 국가 이런 거 나왔다고 아싸 국수공판법 사실상 잔금지 아닙니다. 무상 취득이니까 계약일이고 맞습니다. 2번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로서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가 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시로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유상 승계 취득 원칙 계약상 잔금질 명시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 맞습니다. 3번 연부 취득의 경우에 그 사실상 연부금지일이 취득시이다. 그렇죠? 계약상 아니고 사실상 연부금지일. 매회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지일이지 계약상 연부금지일이 아닙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니까 도시개발법 기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과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을 비교해서 빠른 날입니다. 원래 일반적인 건축 개수로 인한 취득은 사용 승인서 내준 날이에요.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근데 이렇게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이 원칙인데 다만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과 도정법으로 건축한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 여기서 말하는 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택을 말하는 건데 하여튼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은 준공검사 증명서나 또는 준공인가증 이런 거 내주는 날과 사실상 생일 비교해서 빠른 날입니다. 원칙은 일반적인 건축물 일반적으로는 원칙은 언제고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고 근데 다만 이렇게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인가증 같은 거라든가 또 건축관계 서류 그런 것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 생일 비교해서 빠른 날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5번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서 신고하고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 객관성은 있는데 헷갈린다고 취득시 언제로 합니까? 계약상 잔금질이요. 사실상 잔금질 틀렸어요. 계약상 잔금질입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국수공판법까지만 사실상 잔금질이고 부는 아니에요. 취득 시기에서는. 그래서 제가 맨날 왜 과세표준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객관적 취득 과세표준에서는 저를 안 보는데 국수공판법 부 맨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취득 시기에서는 부가 안 들어가요. 취득 시기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객관성이 있지만 헷갈린다 원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질입니다. 사실상 잔금질 틀렸어요. 계약상 잔금질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넘어갑니다. 55번 문제 갑니다. 55번 문제 보니까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과점주주라고 하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 명과 그와 법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그들과 소유주가 합계가 전체에서 몇 프로요?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딱 50%인 주주는 과점주가 아닙니다.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법인 설립 시는 납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법령에 따른 과점주주 주식 취득의 경우에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네? 있습니다. 과점주들 연대납세 의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우리 간주 취득이니까 지목변경, 토지 지목변경이나 건축물 개수로 가격이 증가했거나 이런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어떤 세율 중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의 중과산세가 적용된다. 그래요? 중과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 정답입니다. 여러분 아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거 정리해 드렸었죠? 예? 등기등록을 유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 안 해요. 원래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액이 80% 중과산세잖아요. 다만 등기등록을 유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근데 골프용권 같은 회원권은 예외죠. 회원권 같은 애들은 등기등록을 유하는 재산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또 적어드린 게 지목변경, 토지 지목, 작년에도 시험 질문에 나왔지만 토지 지목변경 같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애초에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이 문제로 똑같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56번 문제 봅니다. 고개 한번 드시고요. 지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기가 질리죠. 고개 드시고 목 운동부터 다시 합니다. 또 아이고 오늘 자 목부터 다시 합니다.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어깨 돌리시고. 오늘 백선은 여러분들이 여기가 제일 처음으로 지금 올해 처음으로 백선 나가는 거라 일단 항상 이게 처음에 오류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처음 하는 곳은 항상 이런 오류가 있어요. 시간도 조금 이렇게 딜레이되고 시간도 좀 안 맞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또 오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두 번째 이제 다음 하는 곳이 이제 여러분들의 저기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번에 하는 곳은 도움을 받겠지. 왜냐면 제가 다 수정하고 시간 한 배 다 해가지고 자 문제 끊는 프레임 시간을 탁탁탁 정해가지고 이제 제가 하니까 다음에는 딱 다른 곳에 다음 하는 것부터는 6시에 딱 맞춰가지고 이제 착착착 오전에 몇 문제, 오후에 몇 문제 딱 해서 딱 끝나는데 이렇게 처음 하는 곳은 이렇게 시간 안배도 안 되고 뭐든지 다 그래요 이게. 오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수정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오늘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지만 강의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라든가 이 문제는 어차피 변함은 없어요. 조금 오류를 수정하는 것 뿐이지 어차피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나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여러분 보겠습니다. 56번 문제 보니까요. 다음은 공인중개사 갑이 고객에게 지방세법상 법인의 취득 등 취득세 중과에 관해 설명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후에 유상 취득하며 2021년 9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이다.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는데 이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주택 유상으로 인한 취득 시 중과세에 관한 건데 이것도 말 그대로 혹시나 해서 한번 우리가 쭉 정리를 제가 한번 해놓은 거니까 한번 보세요. 일단 답은요. 56번 문제 5번 질문을 보세요. 동그라미 1부터 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주택은 수탁자의 주택수에 가산한다. 여러분 하여튼 취득세나 하여튼 지방세나 국세나 신탁한 재산은 누구의 주택으로 주택수익이 계산합니까? 위탁자의 주택으로 주택수익 계산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일단 1번 같은 것은 어떤 거냐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정 대상 지역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억의 세율, 이게 뭐냐면 이게 유상취득에 대한 세율이에요. 그래서 유상취득에 대한 세율로 요 세율을 표준세율로 한다고 그랬는데 요 세율이 몇 프로냐면 요 세율이 요 표준세율로 한다고 했죠. 요게 이제 몇 프로냐면 4%예요. 농지 외의 것을 유상취득했을 때 세율이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억의 세율이에요. 이 4%를 표준세율로 해서 해당 세율에 중과균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이에요. 중과균세율이면 2%죠? 2%의 4배니까 몇 프로예요? 8%. 그러니까 4%에다가 중과균세율의 4배 8%를 합한 세율을 정한대요. 그럼 몇 프로가 돼? 12%예요.
그래서 법인의 취득에 대해서는 12%로 중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이런 표현들이 혹시 나올까봐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흔히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주택유상거래 취득해서 조정상 지역 내외에 관계없이 12%잖아요. 그러면 12%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 12% 시험에서는 12% 8%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오면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한번 혹시 모르니까 눈에 귀두란 얘기입니다. 자, 2번 볼게요. 1세대 2주택, 일시적 2주택 제외하고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정에 따른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으로서 조정상 지역 외 지역에 있는 주택, 그러니까 조정상 지역 외는 1세대 3주택, 조정상 지역 내는 1세대 2주택은 몇 프로 중과세 한다고 그랬어요? 8%. 그러면 그 8%를 어떻게 중과세 하는지를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 8% 중과세 한다는 것을 어떻게 중과세냐면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이게 몇 프로라고요? 4%예요. 유상취득 시 농지 외의 것을 유상취득했을 때 4% 세율을 표준세율로 해서 거기다가 중과균세율의 2배 합한 세율 중이에요. 그러니까 4%에다가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 4%를 표준세율로 해서 여기다가 중과균세율의 2배니까 몇 프로예요? 4%. 2%에다 2배니까 4%. 합한 세율을 적용하니까 몇 프로? 8%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2주택,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3주택은 몇 프로 세율을 정해? 8%.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1세대 3주택 이상의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합니다. 자, 그리고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으로서 조정상 지역 외 지역에 소재해요. 그러면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이나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4주택은 몇 프로 중과세 한다고 그랬어요? 예? 12% 중과세잖아요. 그 12%가 역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12%가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4% 그걸 표준세율로 해서 그 표준세율 4%에다가 중과균세율 몇 배? 4배. 2%의 4배니까 몇 프로? 8%. 그래서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12%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이요. 동그라미 1부터 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부동산 거래에 신고되는 법률 규정에 따른 주택 분양권은 해당 주택 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수에 가산한다. 무슨 얘기냐?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애들도 주택수 계산에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1세대가 주택 하나가 있고 또 분양권 하나가 있으면 2주택을 갖고 있는 거고요. 분양권 하나 갖고 있는데 또 주택을 조정상지역 내 취득해? 그럼 조정상지역 내 2주택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 중과세하고 뭐 이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자, 알아두시고 5번은 정답이었습니다. 자, 혹시 몰라서 한번 이런 표현들을 익혀두시고 갑니다. 5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57번 문제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 신증설의 경우에 중과세하며 승계취득의 경우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여러분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어야 되고, 그죠?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을 중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간이골프장이나 대중골프장은 중과세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 보세요. 좀 깊은 내용이지만 골프장은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어야 되고, 골프장은 신설 증설할 때,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 범벅 칠 때, 원시 취득할 때는 중과세라는데,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해지고 인구 집중 경제력증 문제 심화되니까요. 중과세합니다. 근데 골프장은 승계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골프장은 단위가 수천억짜리다 보니까 매각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중과세 안 해요. 근데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치성 재산은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무조건 중과세 합니다. 근데 골프장만 매각이 쉽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중과세하지 않는 거고, 나머지는 원시든 승계든 다 중과세예요. 그래서 골프장은 승계 취득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라도 기억하면 돼요. 골프장은 신설 증설,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 범벅 칠 때는 중과세라는데, 승계 취득은 이미 한번 버린 몸 이판 사판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골프장만 그렇습니다. 2번 봅니다. 병원, 은행 등 대도시 중과제업종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셔야죠. 등록면허세가 취득세 이 대도시 중과제업종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30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등록면에서 나오는 건데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업, 할부금융업 이런 것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30몇 가지가 나오는데 중과세 안 해요. 3번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은 주택의 시가편액에 관계없이 고급대로 보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은 취득당 시가편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고급택이 된다 그랬습니다. 에? 이게 뭐야? 에스컬레이터 보세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은 시가편액에 관계없이 고급택으로 보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예. 앞동네는 맞아요. 우리가 엘리베이터하고 달리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은 면적이나 가액기준 관계없이 고급택이 돼요. 근데 엘리베이터는 설치된 단독주택은 공동주택 아니에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없을까봐. 예. 단독주택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취득당 시가편액이 6억 원 초과해서 여기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9억 원 초과로 바뀌었어요 올해. 그래서 이거 가액 기준 올해 꼭 알아둡니다. 고급 주택 그러면 딴 거 없어요. 딱 두 가지만 여러분이 고급택과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고급택이라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택, 자세한 요건은 모르더라도 고급 주택이요, 고급택 취득세만 중과세한다는 거. 요건을 갖춘 고급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예요. 다른 세목은 재산세나 일반세가 똑같잖아요. 재산세에서는 초과누진세율 정하고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취득세만 중과세하고, 그 다음에 고급주택이요. 가액요건이 올해 개정이 되는데, 가액요건이 개정이 됐습니다.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얼마요? 6억에서 얼마로?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으로 바뀌었다는 거. 초과하는 주택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고요. 6억에서 9억 초과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단독주택 기준에서 엘리베이터는 요거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의 취득상 시가순액 9억을 초과해야 돼요. 9억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가액 요건과 결합해요. 근데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60제곱미터의 수영장은 이것은 가액이나 면적 요건 상관이 없습니다.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급주택이라는 것은 취득세만 중과세죠.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누진세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고급택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여러분들. 고급택이요. 자, 다시요. 고급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세만 중과세. 재산세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누진세율이고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가액요건이 올해 개정이 되는데 주택의 취득당 시가순액이 얼마요? 네?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라는 거. 6억에서 9억으로 바뀌었다는 거 꼭 기억하고, 단독주택 기준에서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가액 기준과 결합하는데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 가액요건 관계없이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택이 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이렇게 고급택 정리해 두시고. 좋습니다. 온세 다 적었나? 안 적었나? 본인 그대 적었어요? 그러니까 동작이 빨라. 아니 아까도 그러고 내가 탁 보면 뭐 쓰고 있다가 내가 탁 고개만 돌리면 딱 이건가? 하여튼 뭐 했던 것 같은데 딱 보면 벌써 딱 내려놓고 동작 빠른데. 좋습니다. 벌써 다 썼단 말이죠. 잘했어요. 하여튼 봅니다. 이런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신데 앞동네에 벌써 그냥 계속 쓰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지금도 이게 속도가 느려가지고 너무 글씨 잘 쓰려고 하지 말고 대충 써. 다 썼잖아 벌써. 그래서 다 쓴 사람도 있는데 이게 또 궁디려서 쓰다 보니까 좀 늦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대충 막 갈겼어. 그냥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쓰시면 됩니다. 자, 58번 문제 봅니다. 58번 문제. 57번 문제 참 4번 지문도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어떻든 간에 틀렸습니다. 뒷동네 엘리베이터나 하여튼 시가순액 9억 초과해야 한다는 거, 가액요건 개정된 거 꼭 알아주셔야 되고, 3번 정답이고, 4번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에서 몇 배요? 4배 합한 세율로 취득세에서는 중과세하고, 골프 연습장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골프장이지 골프 연습장 같은 건 아니에요. 골프 회원권도 아니고,
58번 문제 봅니다. 다음 사례에 의하는 경우에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법정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요. 대금 완납일이 2021년 3월 10일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계약 허가일이 4월 13일이고요. 등기일이 10월 27일입니다. 그러면 허가 전에 지금 뭐가 됐어요? 대금 완납이 됐어요. 이랬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기한은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충 한 6월 한 뭐 12일 뭐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60일 뭐 일일이 뭐 10일인지 12일인지 13일인지 안 따져도 된다 그랬죠? 대충 이렇게 시험에서는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근데 어떤 모의고사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6월 11일, 6월 10일, 6월 13일 이런 식으로 지문 깔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 그 출장 교수님 그 진짜 아이고 내 강의 듣고서 나 엿먹어라 이거 뭔가 하여튼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전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안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보세요. 하여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요.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요. 양도소득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토지를 취득했을 때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에 신고납부지. 이거 신고납부 기간이요. 그런 거지 여러분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뭐 60일 2개월 내 양도세랑 헷갈리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다 이거? 요렇게 하시면 돼요. 3번 정답이고요. 59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취득세에 대한 취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 공유수면 매립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와 상속으로 인한 과수원의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은 동일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실래요? 공유수면 매립간 촉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공유수면 매립간 촉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몇 프로예요?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입니다. 원시 취득 원팔 2.8%. 상속으로 과수원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상삼이니까 2.3%입니다. 상삼이고 공유수면 매립간 촉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 신축 재축 같은 원시 취득은 원팔 2.8%고요. 동일하죠 여러분들? 2번 부동산 합의물에 의한 취득으로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를 정한다. 등기부등본상 본인의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초과하게 되면 이 특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유물, 합의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 초과하지 않았어야 돼요.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초과한 경우에는 이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유물, 합의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단서 잘 봐야 돼요.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이지 초과한 부분은 표준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표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세율, 즉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고 여러분들 3번 봅니다. 3번 보면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아니고 뭐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4번 합의물과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표준세율은 다르다. 달라요? 아닙니다. 공유물, 합의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경우에 표준세율은 다 똑같습니다. 0-3식 애들이니까 몇 프로? 2.3%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르다 그랬는데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0-3식의 2.3%로 다 동일합니다. 공유물, 합의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다 동일합니다. 건축물 신축의 경우 적용되는 표준세율과 건축물 개소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증가된 면적이 적용되는 표준세율은 어떻게 하다? 동일합니다. 아까도 다 설명드렸었어요. 건축물 신축했다 그러면
원시축이니까 원팔 2.8%.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이 증가했을 때 전체가 아니라 증가된 면적 부분은 전체 아니고 증가된 면적 부분은 자 원시축이 아닌데도 원시축으로 봐가지고 원팔 2.8%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60번 문제로 갑니다. 60번 문제를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무상취득의 용어로서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 공유물일 때는 취득할 때 지분이 있겠고 그 취득할 때 지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각각의 그 세율을 적용합니다. 맞아요. 이거 공유물일 때 한번 눈에 켜두시고. 2번 지문이요. 2번 지문 2021년 개정세법이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없다.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자, 있다는 거. 이게 등록면허세도 똑같이 아까도 나왔었습니다. 등록면허세도 똑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납세무자를 대위해서요. 자, 취득세에서도 아까 채권자 대위자가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취득세 신고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취득세 이거.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도 아까 그랬었고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는 채권자는 납세무자, 그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신설 규정 꼭 알아둡니다. 아니, 만약에 이거 어떤 수강생은 아유 저 채권자가요 아니 채무자한테 돈 받을 것도 있는데 세금까지 왜 내주나요? 이런 법이 또 어딨나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분기탱천하셔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 세금을 내주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내주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채무자가 자기 명의로 뭘 취득해가지고 등기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겠어요? 아유, 등기하면 채권자들 달라붙을까봐 안 하죠. 그래서 이걸 모르게 싹 팔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채권자들 몰래. 그러니까 채권자 이걸 뒤늦게 알아가지고 이거 팔기 전에 그냥 일단 저희 취득세 신고납부에서 얘 명의로 등기한 다음에 바로 압류해서 가져가려고 하겠죠? 좀 그러는 거고요. 공매에 넘기거나 그러려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2021년 개정세법. 등록면허세도 똑같이 나와요. 등록면허세도 채권자의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는 채권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이거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2번 정답이고. 그러면 이제 납부확인서 같은 것을 납부확인서를 확인받을 수도 있고요. 채권자요. 그 다음에 또 즉시 과세권자는 즉시 납세무자에게 이걸 통보해 줘야 됩니다. 자, 그걸 알려줘야죠. 2번 맞습니다. 2번 정답입니다. 2번 정답. 3번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약정한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보다 낮을 때 뭘 과세표준한다? 분양가격을 과세표준한다? 이거 틀렸네. 자, 아이고 이거 참 미치겠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3번도 틀렸네요, 여러분들. 네, 3번도 틀렸습니다. 이 복성답인데 복성답 만들면 안 되는데. 자, 3번도 틀렸습니다. 요거 뭐로 돼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이게 분양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가 왜 나왔냐? 그럼 한번 보세요. 분양권이 그 예인데요. 우리가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취득합니다. 분양권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를 내야 안 내요? 분양권 취득할 때 취득세 내야 안 내요? 안 냅니다, 여러분들.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분양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분양권을 취득해서 갖고 있다가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돼서 아파트 4명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근데 프리미엄 주고 분양권을 샀는데 이 특례 나오기 전에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특례 나오기 전에는 만약에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그러면 취득세를 신고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분양가격에다가 지금도 그래요. 분양가격에다가 프리미엄 붙은 가격 합한 가격을 취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과세표준으로. 근데 마이너스 P로 떨어진 분양가격보다 낮게 마이너스 P로 떨어진 지역에서는 또 분양가격으로 공급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그랬었어요. 이런 XX들이지 아니 프리미엄 붙을 때는 그 가격으로 신고하라고 마이너스 떨어질 때는 분양가격으로 신고하라고 하니까 그래 불합리해서 이 특례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로 하는 경우로서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니까 국수공판법 객관적 취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약정하는 분양가격보다 낮아요. 그런 때도 뭘 과세 표준한다고요? 분양가격이 아니라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을 실제 지출 금액 있죠? 지출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꾸면 이렇게 분양가격이나 공가격을 과세 표준한다고 바꿔요. 아니고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3번도 여러분 이거 틀렸습니다, 여러분. 60번 문제 2번, 3번 둘 다 복수응답이네요. 복수응답이고요. 3번 복수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 다 틀렸고요. 계속해서 봅니다. 4번 지문 보니까 일반 건축물 개수에서 고급택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자, 일반 건축물 개수에서 고급택이 됐어요.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한다. 우리가 이거는 세율 적용에 관한 건데 맞습니다. 증가된 건축물 가액, 이게 포인트예요.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 전체 가액이 아니라, 이게 전체가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 이게 맞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이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반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하거나 아니면 이게 원래 고급택이나 고불악장 건축물이었어요. 아니면 일반 건축물이었어요. 이 건축물을, 일반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 개수 등을 합니다. 그래서 증축이나 개축 등을 해가지고 증축 등을 통해서 여기에 고급 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이 돼요. 그러면 원래 일반 건축물이었을 때 3억이었는데 증축 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됐다 그러면 이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액이 아니라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이요. 증가된 건축물 가액이니까 여기서 얼마예요? 7억. 이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만 증가된 건축물 가액 여기다가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바꾸면 전체 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아니에요. 증가된 토지 가액에 중과세한다. 아니에요. 토지는 아니고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 중과세합니다. 이 얘기예요. 원래 일반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하거나 아니면 고급택, 원래 고급택 고불악장을 증축, 개축하거나 그랬을 때는 하여튼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 중과세하는 거지 전체 가액이 아니라는 거.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공장 신설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설 증설한 자가 다른 때는 누구한테 중과세한다고요?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합니다. 이거 포인트예요. 공장 신증설한 자에게 중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60번은 2번하고 3번 둘 다 맞습니다. 61번인데요. 61번인데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보시니까요. 61번 문제. 지역번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요. 예? 취득세 과세됩니까? 예. 취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해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했지만 등기하지 않았어도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와 무관하게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과세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취득 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세점이잖아요.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승계 취득했지만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는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지 않습니다. 우리가 등기등록하지 아까도 나왔는데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기간 내 계약이 해지가 되고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죠? 이게 포인트였는데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계약 해제가 되고 화해, 인납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등으로 입증이 되면 취득한 것을 보지 않으니까 취득한 것을 보지 않으니까 과세지 않습니다.
개인 간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동등가치로 대금 수가 없이 교환했습니다. 교환은요, 거래 양당세나 모두에게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건 과세가 되고요. 교환이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이 되고요. 시설물도. 자, 그래서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니은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니은 디귿번이 과세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읍번이 또 있구나. 비읍. 자, 비읍번 한번 봅니다. 상속 미음번도 있네요. 자, 봅니다. 미음번도 있네요. 네, 자, 봅니다. 미음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입니다, 여러분. 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했다. 그러면 갔다 오고 왔다 가고 형식적 취득.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금세 뺀 특례세율로 과세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과세입니다. 환매는 과세고. 상속기 시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초가 나이 오래돼가지고 차가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를 상속받았는데 취득세 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과세되지 않고 비과세고요. 자, 그래서 과세되지 않는 것은 니은, 디귿, 비읍번입니다. 4번 정답이고요. 잠깐 쉬었다가요 6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쉬겠습니다.